네. 오늘은 이 안티프레질 보이시나요? 안티프레질 두께가 이만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승환 대표님의 추천 도서 책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아이승환 대표님 통해서 알았어요. 여기에서도 누구와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책 또한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진짜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하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누가 나를 아느냐가 또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즘 전 연결이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알았더라도 그냥 이게 중요한지 모르고 알았거나 아니면 뭐 등등이 있겠지만, 이런 말을 쓰고 있고 이런 말을 이해하고 이런 말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랑 함께 하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면, 저는 자녀는 낳아야 되고 부모는 되어야 봐야 된다는 건, 안 돼도 그 마음을 안다는 건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경험해봐야지. 진짜 뭐 예를 들어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저는 경험해보고 그 입장이 되어봐야 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제가 자식으로 있을 때 부모 마음을 정말 절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 한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같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제가 엄마잖아요. 진짜 제가 정말 저랑 똑같아요. 엄마 아빠랑.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자하신, 진짜 화를 정말 절대 안 내는 부모에서 자랐으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자랐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뭐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거나 뭐 아니면 막 욕을 하는 성향이었거나 그러면 우리 애들도 똑같이 배워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돼버리는 거죠, 무의식에.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냐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러한 책을 알 수 있었던 것 또한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을 알았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이런 책을 알고 이런 책을 읽어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알았다고 해서 혼자 있는다고 해서 이걸 깨달을까요? 아마 그러려면 엄청 경험해보고 느껴야서 깨달아보고 뭐 하여튼 그럴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책을 알게 된 게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알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오늘은 이제 독서 시간이라서 뭐 좀 읽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에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냥 그 중에서 한두 개? 그냥 지금은 한번 다 읽어보는 거 정도. 그리고 한번 읽고 나서 당장 몰라도 괜찮은 건, 아이스간 대표님이랑 또 같이 읽다 보면 또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읽어지고 나중에 돼서 이제 이 책을 또 다시 해봤을 때 그때 깨달아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이걸 알려고 할 정도는 아니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페이지가 한 52페이지 정도의 다모클레스와 히드라라는 이제 1장 전체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짧게 챕터가 삶의 절반에는 명칭이 없다. 저는 이 문장이 궁금해졌어요. 궁금증이었어요. 무슨 의미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주제인지 대략 좀 느껴지는 듯 하면서도 진짜 내가 생각했던 그게 맞을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읽기 전에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명칭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근데 그냥 저는 그렇게 우선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당신은 시베리아에 사는 사촌에게 샴페인 잔 세트를 선물로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있다고 하자. 운송 도중에 샴페인 잔이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지기 쉬움, 깨지기 쉬움, 취급 주의라고 우편물 박스에 붉은 글씨로 적어두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서지기 쉬움의 반대말은 정확하게 무엇일까? 부서지기 반대말? 단단함. 깨지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서지기 쉬움의 반대말을 강건함, 회복력이 있음, 단단함 등을 꼽을 것이다. 강건하거나 단단한 물건을 보낼 때는 우편물 박스에 이와 같은 단어를 굳이 적어둘 필요가 없다. 실제로 두꺼운 글씨로 강건함이라고 적혀있는 우편물 박스를 본 적이 있는가? 아니.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정확하게 말해서 부서지기 쉬움이라고 적혀있는 우편물의 반대말은 부주의하게 취급하세요 라고 적혀있는 우편물이다. 그 내용물을 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질수록 더욱 단단해진다. 부서지기 쉬운 것은 최선의 경우에 손상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강건한 것은 최선의 경우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도 손상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서지기 쉬운 것의 반대말은 최악의 경우에도 손상되지 않으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편물에 대해서 안티프레질이라고 부른다. 옥스퍼드 사전에는 프레질의 반대 의미를 지닌 단일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신조어가 필요하다. 안티프레질에 내포된 아이디어는 의식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조상들의 행동, 생물학적 기관,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든 시스템의 도처에 존재하는 특징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의 의식에서 안티프레질의 개념이 얼마나 생소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프레질의 반대말을 한번 물어보라. 이때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확하게 프레질과 반대되는 특징과 결과를 가진 단어를 묻고 있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책에 나오는 강건함, 부서지지 않음, 단단함 말고도 예상되는 대답은 튼튼함, 강함, 내성이 있음 등일 것이다. 그러나 틀린 대답이다. 그 자체로도 틀렸고 논리적으로도 잘못되었다. 사실 내가 본 모든 반의어, 동의어, 사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긍정의 반대말은 중립이 아니라 부정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프레즈의 반대말은 강건함, 강함, 부서지지 않음의 의미만을 전달하는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프레즈, 즉 내가 이름 붙인 안티프레즐이 되어야 한다. 지금 하는 이야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안티프레즐은 프레즐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이다. 이런 사각지대에는 도처에 존재한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 구어, 현대어, 구어, 속어에는 안티프레즐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다. 러시아에서도 표준 브루클린 영어에서도 깨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통하면 통했지. 안티프레즐에 해당되는 단어는 없다. 우리 삶의 절반은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을 부르는 명칭은 없다.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절반만큼 많다라는 거네요, 이게. 맞아요. 저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단어를 몰라서 표현을 못 하는데, 그 의미나 이렇게 깨지기 쉬운 건 프레질. 그거에 반대되는 건 안티프레질. 근데 그게 그건 명칭이 없다. 와, 이거 근데 진짜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살잖아요. 아, 이분은 누구야? 나심 니콜라스. 이분이 이거 말고도 책이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블랙스완. 블랙스완이라는 책도 지으셨고 또 다른 책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가 안티프레질 깨지지 않는 거 사실 깨질까봐 무서워했잖아요. 살면서 깨질까봐 사실 두려워한 거지. 남의 시선도 보고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없어질까봐도 두렵고 어, 근데 기준이 이거가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도 진짜 지금 요거 이 부분만 읽었는데도 와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많이 아는 거가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알고 있는 건 진짜 지극히 소수구나. 진짜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진짜 이런 안티프레지가 프레지 자체도 모르면서, 인생을 잘 살려고 했고, 또한 부모가 되었다 보니까, 부모로서 뭔가를 알려줘야 되고, 잘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잘 양육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사실 다 계속 틀리면서 배우고 하는데, 그러다가 인생 다 끝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점점 감사하는 이유가 저는 인생이 100세라고 시작하면 진짜 반도 아직 안 산 상태인데 저의 위치를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이걸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돼지는 거가 또 신기하고요. 일단 감사함도 있고 그렇게 되네요. 진짜 와 이걸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발견한 것 자체가. 그리고 내목을 배워주세요라는 이제 또 단락의 주제로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티프레질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신화적 등가물이나 역사에 나오는 그럴듯한 은유적 표현을 찾아낼 수는 있다. 로마인들이 재생시킨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시칠리아의 참주 디오니시우스 2세가 아첨을 일삼는 다모클레스를 화려한 잔치에 초대하고는 천장에 말총 한 홀로 매달아 놓은 칼 밑에 앉게 했다는 전설이 있다. 말총 한 홀은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끊어진다. 그러면 피를 부르는 광경이 연출되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고대의 앰뷸런스와 같은 것이 출동한다.
이런 다모클레스의 처치를 프레질로 표현할 수 있다. 칼날이 그의 목을 향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전설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자. 그리스인들이 재생시킨 고대 유대인과 이집트인들의 전설에는 화려한 색을 지닌 불사조가 등장한다. 파괴되는 순간마다 자신의 유해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새다. 불사조는 항상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불사조는 내가 자란 레바논 베이루트의 상징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5,0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베리투스는 그동안 7번이나 파괴되었고 7번이나 재건되었다. 이 이야기는 나 자신이 8번째 에피소드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실감나게 들린다. 내가 어렸을 때 베이루트의 중심부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8번째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후 8번째로 재건되는 모습도 지켜보았다. 그러나 베이루트는 가장 최근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바람직한 형태로 재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551년 지진으로 로마법 학교가 땅속에 파묻히게 되었는데 역사가 보너스를 주기라도 하듯이 재건 기간 동안 발견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불사조가 아닌 강건함을 뛰어넘는 무언가에 해당된다. 그리고 히드라라는 세 번째 신화적 은유로 우리를 이끈다. 그리스 신화에는 레르나 호수에 사는 뱀처럼 생긴 생명체 히드라가 등장한다. 히드라는 머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머리 하나를 자를 때마다 2개가 다시 생긴다. 따라서 히드라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기를 원한다. 결국 히드라는 안티프레즈를 상징하는 셈이다. 다모클레스의 칼은 권력과 성공에 따르는 부작용을 상징한다. 위험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권력을 얻을 수 없다.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누군가가 항상 있다. 위험은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고요하면서도 냉혹하고 불연속적으로 다가온다. 다모클레스의 칼은 오랫동안 고요하게 매달려 있다가 사람들이 익숙해지거나 그 존재를 잊어버릴 때 갑자기 떨어질 것이다. 블랙스완은 당신이 잃어버릴 것, 성공이나 성장에 따르는 희생이 블랙스완이네요. 아니. 잃어버릴 성공이나 성장에 따른 희생이 더 많아지면서 다가올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과도한 성공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을 의미한다. 결국 중요한 문제는 화려한 잔치에 내포되어 있는 부와 권력이 아니라 말총이 얼마만큼 강건한가에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취약성을 식별하고 측정할 수 있으며 다를 수도 있다. 여기 나오는 트라이에드가 전하는 요점은 많은 경우 말총이 얼마만큼 강건한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성공이 사회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천장에 매달린 칼이 다모클레스를 향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수적인 피해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기관에 붕괴하는 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하게 변해간다. 그리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붕괴에 더욱 취약해진다. 이렇듯이 정교하게 변해가는 세상은 블랙스완의 프레질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생각은 고고학자 조지프 테인터에 의해 우리에게 가깝고도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그렇다. 성공이 주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강건함, 나아가 높은 수준의 안티프레즈를 갖추면 된다. 우리는 불사조, 더 나아가 히드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모클레스의 칼끝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안티프레질은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취급해주세요.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이거 안티프레질이라는 건 뭐죠? 어려움과 희망, 어려움이 있고 깨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오히려 나를 더 다뤄주세요. 그거네요. 그러니까 프레질한 사람들은 이렇게 용기가 없고 뭔가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더 깨지기 쉬운데 그러니까 조심히 다뤄주세요. 근데 안티프레질은 반대로 나를 함부로 대해주세요. 취급해주세요.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강건해질 거고 더욱더 단단해질 거다라는 의미이네요. 그래서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 어떻게 저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신의 남들이 봐지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지? 아, 그게 진짜 알면 알수록 더욱더 놀랍고요. 진짜 용기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도 생소했지만,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이라도 되게 생소했고, 그러나 지금은 안티프레질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이제 알아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되게 저희 시야가 그리고 저가 얼마나 성장할지가 또 기대가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나마 그래도 그 기준에 들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한 건데 안테프레즈란 사람이 되어야 성공이 있고 더욱 단단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이게 나중에 보면 되게 부끄러운 부분일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제가 영상 올린 거 듣다 보면 또 부끄러울 때 있고 이 말은 괜히 했나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아마 제가 해석이 아마 나중에 보면은 와 진짜 그 어린아이 제가 어렸을 때 막 그림 그리거나 책 쓰고 일기 썼을 때 부끄러웠고 민망하고 막 귀엽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안티프레질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겠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제가 이제 홍보관 이게 영업 조직에서 일한다는 것도 사실 안티프레질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저는 그거에 하나의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한 또 프레질한 모습들을 깨어져야 된다라는 거. 두렵고 어렵고 사람 만나는 거 두렵고 뭐 이런 것들 좀 쉽게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결코 그게 쉽게 가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그 현재 상황에서 깨질 것들을 너무나 갖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도 저는 안티프레질을 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지 않을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없었고, 그게 있다라는 것조차도 몰랐고, 그거를, 그러니까 아예 제가, 진짜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걸 알았을까 해요. 진짜 평생 몰랐을 건데. 저희 부모님은 이런 걸 진짜 모르셨거든요. 지금. 그래서 모르고도 살고, 그냥 모르고도 갈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저희가 이걸 안다라는 게 진짜 또한 감사함입니다. 이 책 진짜 이 책을 읽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고 이거를 재해석할 수 있고 또한 그거를 또 나에게 접목시킬 수 있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좀 기대도 되고 궁금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